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일 년 만에 메모리얼 데이 연휴가 연휴답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경주도 열리고 사람들은 비행기를 탑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늘 아침 미국인이 해외여행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백신 여권 발급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는 곧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에게 1인당 150만 달러씩 10사람에게 지급합니다. 일종의 백신 복권인데 1억 1,650만 달러를 이 백신 복권 프로그램에 쓸 예정입니다. 백신 복권을 운영하는 주에 백신 접종률은 크게 늘어났습니다. 아이다호주 부지사는 주지사가 없는 틈을 타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샌호세 총격 사건 범인은 직장과 동료를 싫어하는 글을 쓰고 현장에서 사람을 가려서 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총은 합법적으로 샀지만 사건 현장에 갖고 간 탄창 개수는 불법입니다. 공화당 연방 상원이 의사당 폭동 사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안에 찬성한 의원이 6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속보입니다. 10명이 돼야지 하원에서 통과한 법을 상원에서도 마무리 져서 조사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결국 실패했다는 얘기입니다. 부통령 후보였던 폴 라이언 전 공화당 하원 의장이 공화당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류 싸구려 인기 영합주의자 이미지를 택하느냐, 보수의 원칙을 따르냐에서 선택하라는 경고입니다. 연방정부의 경기부양책 지원금을 거부하거나 체크를 디파짓하지 않은 사람이 120만 명이 넘습니다. 이같이 체크를 거부한 사람은 캘리포니아주에 가장 많이 살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즈가 교통사고 이후 처음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금 목표는 나 혼자 스스로 걷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이제 메모리얼 연휴가 시작되고 끝나고 하면은 여름이죠. 오늘 새벽에 저는 메모리얼 데이 연휴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이제 연휴에도 방송, 뉴스는 항상 그 생방송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연휴에 대한 체감 능력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있었고 그 이후에 락다운이 풀렸기 때문에 트래픽이 많아졌죠. 새벽인데도 낮처럼 붐비지는 않지만 트래픽을 감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너무 쓸쓸한 거예요. 자동차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 즐거워야지 될 연휴가 왜 그 쓸쓸함? 이런 단어가 생각이 났거든요. 그런데 아침에 이제 막상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뉴스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내용들이요. 그러면서 그 쓸쓸함이 없어졌습니다. 인디아나주의 인디아나폴리스 500 이 자동차 경주가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단 한 명의 관중도 없이 진행되기는 했습니다. 올해로 105번째라고 하던데요.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의 관중 0명에서 지금 13만 5천 명인데 sold out, 티켓이 sold out 됐습니다. 그것도 거리두기 다 40%씩 하고 해서 이제 그 sold out 된 것인데 그만큼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죠. 당연히 이제 그곳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마스크도 쓰셔야지 되고 들어가시기 전에 온도 체크도 하셨어야지만 됐고 40%만 그 관객을 채웠기 때문에 관중을 채웠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당연히 하는 거죠. 한국 여행객들이 무척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난해 메모리얼 연휴데이의 기간에 비해서는 60%가 늘어났으니까 그렇게나 많이. 그런데 사실은 지난해는 거의 0이었잖아요. 어쨌든 이렇게 60%나 1년 전보다 많아졌다는 것. 그래서 한국 여행객 또 자동차로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
3,700만 명 이상이 된다고 하니까 미국 사람 10명 가운데 1명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연휴에 움직이시는 겁니다. 항공업계는 지난해에 3,700억 달러 이상을 그 손해를 봤는데 지금 이제 많이 회복하고 있는 중이고요. 바이러스 걱정을 덜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하는 그런 겁니다. 지금 바이든 그 대통령이 어디에 가 있나요? 알렉산드리아니까 버지니아주겠죠, 당연히. 지금 소리가 나오는 쪽으로 한번 틀어놓고 보겠습니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그 바로 직전에 이제 타운홀 미팅 비슷하게 버지니아주의 알렉산드리아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그 유권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이 메모리얼 데이 연휴와 또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된 뉴스를 전해드리자면은 바이든 대통령의 국토안보부 장관이 오늘 아침에 굿모닝 아메리카의 ABC에 출연을 했습니다. 알레한드로 마요카스 이름이 말해주는 것처럼 최초의 국토안보부 장관 가운데서 이렇게 소수인종계입니다. 백신 여권 가능성을 좀 진지하게 리뷰 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미국 내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보다는 해외여행을 가는 그 미국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아시아 국가나 아니면 유럽 연합에서 백신 여권 같은 것을 다른 나라에서 오는 사람들 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를 마련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아시아나 유럽으로 여행을 갈 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일단 국토안보부 장관의 말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백신을 맞은 사람들을 그 여권 같은 것을 우리도 생각해야지 된다는 쪽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건데 왜냐하면 백신을 여러 이유로 맞기 싫어해서 안 맞은 사람들이 가짜 백신을 가지고 갈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것을 일종의 백신 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런다라고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연방정부에서는 백신 접종 데이터가 총괄된 게 없습니다. 각 로컬에서 이러한 것들을 알아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방에서 백신에 대해서 강제화해서 맞아라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신 여권은 패스포트는 하기 때문에 한국말로 그냥 여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여권을 따로 종이 여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면 휴대폰 같은데 앱을 만들어서 딱 보여주면은 공항에서 다른 나라 공항에 갔을 때 이 사람이 미국에서 언제 뭐 어떤 형태의 백신 접종을 받았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백신 여권이 논쟁이 되는 것은 역시 이제 이것을 국민의 개인의 자유에 맡기느냐. 지금 뭐 강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맞는 것이 좋다 하고 독려는 많이 하고 있죠. 공화당주는 민간 사업체가 이렇게 백신 맞은 사람 뭐 들어오라고 한다는 것을 마련한 것은 없어 보입니다만 의미 있는 곳에서요. 인구가 적어도 얼만큼 되는 그렇지만 그런 것을 미리 막으려고 공화당은 애쓰고 있고 미국 사람들이 전체적으로는 한 62% 공화당, 민주당, 무당파 다 합쳐서 백신 의무화를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꼭 개인의 자유도 개인의 자유지만 다른 사람의 건강과도 연관이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여권까지 가는 것 이것은 27% 정도만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평균보다는 높아요. 한 번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66%, 두 번 다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은 42%인데 그런데 이걸 더 높여보겠다고 캘리포니아주가 이제 백신 조금 다른 주보다는 몇몇 주보다는 몇 번째로 늦게 시작을 했어요. 백신 복권을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곧 10명에게 한 명당 150만 달러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 지금부터 백신 접종 받기 시작하는 사람만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이미 백신 접종을 받은 사람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0명에게는 5만 달러를 주고 200만 명에게 특히 이제 지금 아직까지 백신 접종 받지 않으신 분들은 백신 접종 받으실 때 50달러짜리 기프트 카드를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1165억 달러를 쓴다는 얘기인데 그만큼 지금 캘리포니아주가
돈이 어디 있다고 자꾸만 그 좌파 정부는 틀렸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 있어서 쓰는 거예요. 캘리포니아주는 연방 정부는 돈이 없어도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돈을 조금 미리 어떻게든 가져다가 쓰는 것이고 캘리포니아주는 뜻하지 않게 세금이 많이 거쳤고 그리고 이제 연방 정부에서 지원받는 돈도 있고 해서 마이너스일 줄 알았는데 재정이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그 백신 복권에도 많이 쓸 수 있는 겁니다. 오하이오주가 제일 먼저 미국에서 백신 접종을 받는 사람에게 이제 그 로또 같은 것을 주는 것을 했잖아요. 그래서 22살 신시내티의 젊은이가 복권 당첨자가 됐고요. 딱 돈 받은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백신 접종하세요. 뭐 이것도 좋고 뭐도 좋고 뭐 양쪽에 다 좋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고 콜로라도주도 100만 달러 이제 백신 접종 받은 사람 복권 받을 수 있게 했고 오레곤주도 마찬가지로 100만 달러 이렇게 해서 뭐 윈윈이라는 얘기예요. 여러 주가 점점 더 많은 주가 백신 접종을 높이기 위해서 복권을 준다. 그럼 이게 주정부에서 생각할 땐 이런 거죠. 백신 접종을 하는 사람에게 복권을 주는데 들어가는 돈이 나중에 누군가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주정부에서 써야지 되는 헬스케어 비용보다 훨씬 싸게 든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내용은 제가 오늘이 연휴 시작이기 때문에 조금 가뿐한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요. 한눈 파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한눈 파시면 안 되고 자리를 지키셔야지 되는데 아이다호가요. 주지사가 잠깐 자리를 비웠어요. 다른 주로. 이럴 때 이제 미국에서는 주지사가 그 주에 없으면 누구를 딱 지정을 해서 주지사 역할을 할 수 있게 하죠. 거의 뭐 부지사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를 틈타서 주지사가 원치 않았던 일을 주지사 자격으로 부지사가 행정명령으로 서명을 해버렸습니다. 마스크 쓰는 것 의무화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겁니다. 그렇다고 아이다호가 주 전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지 된다 하는 강제성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다만 이제 그 보이스 같은 그 아이다호의 주도요. 주정부 청사가 있는 보이스라든가 왜냐하면 도시니까 사람들이 많아서 퍼질 그 위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뭐 교육구 등에서도 백신 의무화를 하는 교육구가 있잖아요. 일부지 아주 그 전체적으로 다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이다호의 부지사 공화당입니다. 주지사도 공화당, 부지사도 공화당이고 주지사는 남자, 부지사는 여자가 더 셌어요. 이번에 같은 공화당인데 해서 여자 주지사 그 제니스 맥키취이라는 주지사가 딱 마스크 착용화 의무화를 금지한다. 딱딱딱 행정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지사가 나이가 조금 많은 그 남성이에요. 백인입니다. 그 브래드 리틀이라는 주지사가 테네시주에 뭐 멀지 않은 주에 컨퍼런스 하려고 간 거거든요. 없는 사이에 그냥 딱 해버린 겁니다. 이거 왜 그랬을까요? 정치적으로 목적이 있는 거죠. 아이다호의 여성 부지사는 내년에 주지사 선거에 나간다고 이미 선언을 했습니다. 주지사는 재선할지 재선하지 않을지 아직 밝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같은 당인데도 불구하고 주지사 사무실에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행정명령 발동하는데 주지사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려주면은 하지 말라고 할 확률이 거의였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뭐 물론 예외는 뒀어요. 병원이라든가 헬스케어 시설, 연방 빌딩에는 예외를 두기는 했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역시 백신 여권과 마찬가지로 마스크 착용도 뭐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왜 국가가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는 그 공화당의 아주 그 기본적인 기본권을 이미 정치화됐지만 민주당이건 공화당이건 거기에 적용을 한 겁니다. 내년에 내가 주지사 선거에 나갈 건데 나는 이렇게 개인의 자유를 보장한다 하는 것을 주지사가 없는 틈을 타서
보여준 거죠. 왜냐하면 주지사가 다시 돌아와서 이걸 검토할 수 있거든요. 검토하고 행정명령이 발동되기도 전에 그냥 무효화시킬 수도 있고 어차피 행정명령이 발동돼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주 전체적으로 강제화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아이다호는 케이스가 19만 1,800 케이스, 제가 아이다호 인구를 정확하게 조사해 오지 않았네요. 해서 2,090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무튼 정치적인 계산이고요. 어디 가실 때는 연휴 때 이렇게 아이다호의 주지사처럼 모르는 사이에 주지사에게 당하지 마시고 단속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연방상원에서의 투표 결과 등 전해드리고 산호세의 그 총격 사건도 관심이 굉장히 많으시죠?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공화당 연방상원이 1월 6일 의사당에서 일어났었던 폭동 사건을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는 무엇이었다. 앞으로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겠다. 이 모든 것을 마련을 하려고 했었던 9.12 사태의 조사위원회와 마찬가지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킬했습니다. 미국식 단어로 표현을 해야 되겠네요. 그런 조사위원회 구성은 되지 않습니다. 하원에서는 35명의 공화당 의원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런 걸 조사를 해서 민주주의가 공격당한 것이니까 해야지 된다. 공화당 의원들은 35명만이 찬성을 했고 212명 가운데서 민주당 의원 전원이 찬성을 했는데 지금 상원에서는 공화당 의원은 6명만이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밀 롬니, 리자 머코스키, 알래스카, 그리고 수잔 콜린스, 메인주의 그 연방 상원 의원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3명, 6명만이 4명이 더 있었어야지 이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일반인들 여론은 어떻게 나오느냐? 퀴니피악 유니버시티가 조사를 해서 어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인의 55%는 공화당, 민주당 다 포함해서예요. 의사당 그 난입 사건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 35%는 너무 많이 말하니까 이제 그만 말하자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당파적으로 완전히 갈리죠. 민주당의 84%가 이건 공격이야. 뭔가를 해야 돼. 역사에 있어서 마무리를 짓고 가야지 돼. 라고 얘기를 했고 그에 비해서 84%의 공화당들은 too much. 그냥 덮자. 그냥 덮자. 공화당은 84%가 그냥 덮자. 민주당은 84%가 조사를 해야지 덮어지지 였습니다. 법 집행관들이 다치고 숨지고 폭도 한 명도 여성이었었죠. 군 출신의 샌디에고에서 간 그런 여성도 의사당 경관에 의해서 숨지고 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관광객이라고 하니까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그리고 실제로 그날 그 현장에 갔었다가 기소된 사람이 수백 명이에요. 5월 중순을 기점으로 해서 440명이 체포가 됐었는데 그 이후에 체포된 사람도 있고 하니까요. 그 가운데서 70%가 석방됐습니다. 재판받기 전에 석방되는 것 있잖아요. 보통 이건 연방 범죄잖아요. 연방 범죄 케이스에는 재판 전에 석방돼서 그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25%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25%의 3배인 75% 거의 3배죠. 70%가 석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갇혀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 큐아난 음모론을 믿는 사람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프라우드 보이즈 같은 정말로 백인 우월주의자 그룹으로 폭력을 쏘는 그룹, 또 그 오스키퍼스라는 역시 그 프라우드 보이즈와 비슷한 그런 그룹의 사람들, 그것도 이제 리더들, 이런 사람들만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요. 심지어는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 의장 자리에 떡하니 앉아서 책상 위에다가 딱 놓고
뭐죠? 컴퓨터에다가 막 위협적인 글도 써서 남기고 이런 사람들도 이거 왜 다른 사람들은 석방해주고 나는 석방해주지 않아? 뭐 내가 누가 무슨 뭐 카페테리아에서 무슨 머핀인가 뭔가를 훔치려는 것도 내가 막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고 난 뒤에 그 사람도 석방됐고요. 아무튼 이렇게 돼 있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는 참 뭐 묘한 것은 아니죠. 예측 가능한 것인데 그날 의사당 사건에 가서 기소되고 체포된 사람들의 대부분이 백인이라는 겁니다. 보통 연방 그 범죄로 체포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유색 인종이거든요. 왜냐하면 연방 범죄하면 가장 많이 되는 게 법 가운데서도 다 주법이 있지만 이민법이 연방법이죠. 그런 형태로 이민법 위반으로 체포되는 사람들 당연히 히스패닉이 제일 많겠죠. 아니면 무슨 뭐 마약 이런 것으로 체포되는 사람들 당연히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많겠죠. 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연방으로 기소되는 사람들은 유색 인종이 많은데 이 케이스는 백인이었다 하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조사할 필요 없다 해서 오늘 그 공화당 의원들 그 50명 가운데 6명만이 찬성했으니까 비율로 보면 어떻게 되나요? 하원에서는 212명 가운데서 35명이 찬성, 상원에서는 50명 가운데서 공화당입니다. 6명이 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해야지 된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전체적인 것은 전부 유권자들이 나중에 그 판단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들이 뭐 미tt 롬니 유타가 지역구인 연방 상원의원이나 수잔 콜린스 이런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 하는데 리사 머코우스키라는 알래스카가 지역구인 공화당의 연방 상원 의원이 야 이건 너무했다. 원래는 제가 어제 투표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투표를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연을 시켰어요. 지연했다가 오늘 한 건데 리사 머코우스키라는 공화당 연방 상원 의원이 한 얘기가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참 민주주의가 공격받은 의사당 폭동 사건을 난동 사건을 정치화한다. 미치 매코넬이 개인 그 본인에게 이렇게 계산할 때 이걸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했다라고 비난을 했거든요. 리사 머코우스키는 내년에 재선을 치르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말을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월 달부터 이제 캠페인 스타일의 미팅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더군다나 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엘라스카 갈 수도 있어. 리사 머코우스키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리사 머코우스키는 이건 조사해야지 된다 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폴 라이언이라는 정말 미국 최연소 그 하원 의장, 연방 의원이 하원 의장이었습니다. 공화당에서 48살 때 연방 하원 의장을 했으니까는요. 그런데 이제 2018년이었었죠. 정치계에서 은퇴했었던 게 2012년도에는 미tt 롬니와 함께 오바마 전 대통령의 재선 캠페인 할 때 이제 미tt 롬니의 그 러닝메이트로 부통령 후보까지 했습니다. 어제 캘리포니아주에 왔어요. 와서 폴 라이언 전 하원 의장이 레이건 기념관에서 한 얘기는 딱 한마디입니다. 인기 영합주의 한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그 한 사람이 싸구려, 이류, 컨텐츠는 없는 말만 그냥 앞세우고 그리고는 작은 일로 자꾸만 분쟁을 일으킨다. 이런 인기 영합주의 한 사람에 의존하지 말고 자잘한 문화전쟁에 불을 붙이는 보수의 원칙으로 해야지 된다. 지금 공화당은 완전히 크로스로드, 이 교차로에 서 있다. 여길 선택할래? 이쪽을 선택할래? 이류, 싸구려, 모조품을 선택을 하면은 공화당이 보수의 원칙이 아니라 갈 데가 없다. 잘 몰라서 그렇지 많은 유권자는 독립적인 공화당 리더를 찾는다. 이게 트럼프라는 얘기, 이름은 하나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를 얘기하겠어요? 마알라고까지 얘기를 하던데요. 독립적인 공화당 리더를 찾는다. 이 폴 라이언이 얘기하는 2급 싸구려 모조품 인기 영합주의자가 아니라 진정한 독립적인 그에 의존하지 않는 공화당 리더를 찾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크레딧 하나를 줬어요.
2020년 뭐 그런저런 일이 있는데도 어쨌든 미국 경제가 아주 좋았었고 이렇게 될 수 있는 데에 트럼프의 정책, 이 폴 라이언의 재정 정책 같은 거죠. 이 뭐 세금 감면이라든가 이런 것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왔었다는 그런 얘기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도 비난을 했습니다. 2020년에 나이스 가이가, 바이든 대통령은 누가 보더라도 공화당에서도 전부 나이스 가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품성이. 폴 라이언이 조 바이든 대통령을 왜 모르겠어요? 본인이 하원 의장을 했었던 사람인데 뭐 상원 의원을 할 때나 아니면 부통령을 할 때나 너무 많이 겪었죠. 2020년에 나이스 가이가 중도로 하겠다라고 했고, 사람들은 그 당시에 중도 대통령을 원했기 때문에 그를 선출을 했다. 그런데 아니 이 조 바이든이라는 나이스 가이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진보 아젠다를 향하고 있다. 그것도 내 생에 어느 대통령보다도 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경고를 또 이쪽에도 했습니다. 이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도 많고 굉장히 중도였고 하는데 지금 일하는 것을 보면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속도도 빠르고 결단도 빠르고 진보의 아젠다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폴 라이언이라는 전 공화당 하원 의장이 한 것이고, 어쨌든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사람에 집중하지 말고 보수의 원칙에 집중을 해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를 그 사람들이 얼만큼이나 따를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에 전해드려야지 되겠네요. 이 산호세 그 총격 사건의 속보와, 아니 돈을 준다는데도 안 받는다는 사람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잠시 뒤에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제가 지금 타이거 우즈를 생각하면서 웃었는데 웃을 타임이 아니네요. 보니까요. 이 세노세 그 사건부터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BTA라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밸리, 그 지역 교통국. 그러니까 바로 그 열차, 경열차, 라이트 레일이 있고 멈춰 있고 또 정비도 하고 하는 그 스테이션, 그 야드, 그 종점, 그 시설, 그 시설을 전체적으로 이제 밸리 교통국이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자로 그냥 BTA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소속으로 그 산호세 그 총격 사건 범인이 일을 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시설에서는 사건 현장에서는 2012년부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숨진 사람들 보면은 뭐 버스, 경열차 운영자들, 메케닉들 많이 있었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증언만 가지고는 꼭 뭐 모든 그 총격 사건의 원인 전체가 직장에 불만이 있어서 누군가 동료의 불만이 있어서라고 결론 짓기는 힘들다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물론 사건 현장에서 이 용의자가 본인은 그리고 자살을 했어요. 용의자가 너는 괜찮아, 살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숨진 사람을 보면 용의자와 평소에 알지 못했던, 전혀 관련이 거의 없었던, 뭐 같은 일터니까 마주칠 수는 있었으나 서로 함께 일을 해본 적도 없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딱히 여기에서는 말할 수 있는 건 없는데, 다만 이제 용의자가 갖고 있던 총이라든가 탄창이라든가 이런 것은 이제 앞으로도 중요하니까요. 32개의 탄창을 갖고 있었는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0개 이상의 탄창은 갖고 있을 수 없는 게 그게 이제 법입니다. 그리고 총은 뭐 반자동 권총 합법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목표 자체를 꼭 목표를 정한 것 같다, 타겟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타겟이 정해졌을 수도 있지만 지금 본인 이외에 9명이 숨졌잖아요. 타겟이 아닌 사람도 숨진 것이고, 그렇게 많이 검은색 백에다가 2개에다가 뭐 잔뜩 싣고 갔으니까는요. 그리고 사람들이 증언을 하는데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이 사람이 어제 그 덕서 씨
건너집에 사는 한국 분이 하신 얘기잖아요. 아무도 좋아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도 그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다. 그가 사람을 좋아하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누구라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16년도에요. 이 사람이 이제 필리핀에 여행을 갔다가 오다가 국경 스피드에게 그 정지 명령을 받고 조사를 받았는데 가방을 쭉 보니까 가방 속에서 동료들을 얼마나 싫어하는가 그런 글이 써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다 또 국토안보부로 갔는데 이번에 이제 이게 드러난 거죠. 집은 본인이 불질렀답니다. 그러니까 폭발물과 타이머를 설치를 잘 해놓은 거예요. 본인이 총격 사건을 일으키는 그 시점에 집에서도 그냥 숲에서 빵 하고 터져서 불이 나는 몇 마일 떨어졌거든요. 직장과. 그리고 또 이 바로 그 라이트 레일 야드 인근에 있는 벌목장에서도 불이 났다고 하거든요. 이것도 이 사람이 설치한 것인가는 지금 관계 당국이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 엑스와이프요. 2005년도에 완전히 이혼이 끝났다는 수속이 그 엑스와이프는 집에 와서 막 직장에 대해서 불만하고 뭐 일이 불평등해 뭐라고 얘기를 하고 동료 누구누구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도 무섭고 섬뜩하고 그러기는 했지만 설마 이런 사건까지 저지르리라고는 이 사건이 일어난 뒤에야 알았다고 얘기를 하고요. 올해 이로써 미국에서 15번째 대량 살상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4명 이상 숨지면 그 용의자는 빼고요. 용의자가 사살당하던 자살을 하던 그런 것은 빼고 4명 이상이 숨지면 대량 그 사건으로 보고 있는데 그런 사건으로 숨진 사람이 232명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그야말로 완전히 인간으로서 최악의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이게 가해자나 피해자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정말로 인간의 그 아름다운 마음은 대단한 그 꽃을 피웁니다. 예를 들어서 두 분만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 분은 오늘 NPR 방송에서 제가 봤어요. 브라더와 같이 바로 그 야드에서 그 기지에서 그 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브라더가 오지 마라. 여기 오면 안 돼. 여기 오면 안 돼. 라고 다른 브라더에게 동생인지 형인지에게 전화를 걸어줘서 안 가서 살았다는 거죠. 오지 마라. 오지 마라. 하고는 바로 그 사람은 목소리 들리지 않고 숨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도 인도계인데 라스트 네임이 두 사람 다 인도계예요. 그런데 뭐 친인척은 아니고요. 한 사람이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메케닉인데 동료가 그 세이라는 라스트 네임의 동료가 헤이 하면서 여기 그 지금 총질하는 인간이 있어. 뭐 그렇게 말하진 않았겠죠. 아무튼 슈러가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get out 빨리 피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전화를 한 게 44초입니다. 44초 사이에 역시 전화를 해준 그 사람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전화를 받은 동료는 그 와중에 Hey, get out, 나가, 여기 오지 마라 라고 해서 전화 받은 동료는 살았죠. 창이 없는 그런 곳에 저기 지금 뭐 총격 사건이래 하면서 다른 동료와 창이 없는 빌딩으로 가서 숨어서 나중에 이제 관계 당국이 올 때까지 이제 숨어 있다가 살아난 거죠. 그런데 전화 걸고 그 숨진 그 사람은 용의자와 관련이 있느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 자체는 직장 자체나 동료 자체에 불만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 총격 사건의 100%가 그게 원인인지는 알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조울증도 앓았고 우울증도 앓았고 아무도 좋아하지 않았고 누구도 그를 좋아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자신만의 세상에서 산 거잖아요. 누구를 사랑하지도 누구에게 사랑받지도 않은 가장 최악의 순간에도 그 사랑이라는 것이 있으면 뭐가 좀 달라질 텐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숨져가면서도 다른 사람의 생명은 구하고 숨졌잖아요. 그래서 이 그 총격 사건의 원인은 어쩌면 정확하게는 아무도 알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요. 그리고
잠시 뒤에 전해드릴까요? 잠시 뒤에 다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아직도 1차, 2차, 3차 경기부양책을 안 받으신 분들이, 못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1,200, 그 다음에 $600, $1,400 합쳐서 $3,200인데 어떤 형태로 계산을 했는지 $3,200 뭐 그 수입 제한 이런 것 아니어도 뭐 다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 가지 그 복잡한 문제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보스턴 헤럴드가 국세청 데이터를 쭉 그 점검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케어 액트에 의해서 받은 것인데 첫 번째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200. IRS 웹사이트도 이렇게 보면은 만약에 이걸 체크를 받으셨는데 돈 주면 다 좋아할 것 같지만 또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이유에서든 내가 이거 받아야 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것은 우리 집에 왔는데 이 사람 벌써 예전에 숨졌다던가, 아니면 나는 이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다던가, 이런 이유로 돌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라 하는 자세한 내용이 설명된 게 그 IRS 국세청의 웹사이트에 있거든요. 상당히 미국적이죠.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몇 명이냐면 124만 5,339명, 그냥 끊어서 124만 5,300명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여러 케이스, 안 받거나 아니면은 돌려주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체크를 받고도 입금 안 하면 되잖아요. 뭐 보이드 시킨다던가, 체크를 받고도 입금을 안 하거나 나 돌려주겠다 하고 돌려준 이런 사람들이 미국 전국적으로 첫 번째 $1,200 케이스에 124만 5,300명이 되는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17억 달러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나 이거 뭐 여러 이유로 안 받겠어요 라고 한 사람이 가장 많은 주가 캘리포니아주 12만 3,265명, 그 다음이 플로리다주 9만 2,018명, 그리고 이제 뭐 뉴욕, 펜실베니아, 뭐 매사추세츠 뭐 이런 순서거든요. 그런데 보통 가장 나 안 받겠어요 하고 돌려주겠어요 뭐 이런 형태를 많이 한 주가 가장 많은 사람이 받은 주, 뭐 상식적으로 그거는 가능한 것이고요. 이게 이제 데이터가 나온 건데, 그 다음에 두 장 또 체크가 됐건 오토매티컬리,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입금 받은 사람 가운데서 연방국세청에 나 이거 돌려드리겠어요 하고 신청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이제 돌려주는 사람이 자동적으로 어카운트에 받으면 또 그 어카운트에서 자동적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놔도 또 국세청에서는 받을 준비가 돼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고, 또 그 2차적인 $600, $1,400까지 합치면 뭐 더 많을 수도 있는 거죠. 이 얘기는 왜 드리고 또 왜 보스턴 헤럴드가 보도를 하냐면은 이렇게 3차까지 지급이 됐는데도 앞으로도 더 지급돼야지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보스턴 헤럴드가 발행되는 매사추세츠주는 엘리자베스 워렌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갔었던 그 의원이 더 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또 버먼트주의 버니 샌더스 의원도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힘든데 하는데, 돈을 줘도 안 받는 사람도 이렇게 120만 명 이상 된다 하는 뜻에서 보스턴 헤럴드잖아요. 보스턴 글로브가 아니라, 보스턴 글로브는 또 이 엘리자베스 워렌이라든가 아니면 버니 샌더스와 가까운 그런 성향의 신문이지만, 보스턴 헤럴드는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보수적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너무 지지했던, 말하자면 워싱턴 이그제미너와 마찬가지죠. 워싱턴 이그제미너, 보스턴 헤럴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고, 워싱턴 포스트와 보스턴 글로브가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비난했고 했었던, 그래서 이제 이런 뜻으로 기사를 내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거 우즈의 골프 다이제스트와의 인터뷰는 긴 내용의 인터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휴일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생각을 했었던
많은 어려움을 뭐 인종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런 것을 이겨서 강함을 계속 좋은 뜻으로 선의의 강함을 보여줘서 많은 그 교훈을 줬었던 타이거 우즈가 2월 달에 팔로스 버디스에서 현대 SUV 타고 교통사고 나고 그 속력에 그렇게 했는데도 살았잖아요. 살아서 지금 재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데 수술을 많이 해봤죠. 지금은 이제 오른쪽 다리에 깁스하고 뭐 이랬던데 왼쪽 다리만 하더라도 한 5번 수술했잖아요. 그리고 뭐 많이 수술을 했는데 내가 지금 경험했었던 그 어떤 고통보다도 진한 고통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개월 지났어요. 추가 수술이라든가 언제 회복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골프 다이제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알 수가 없는데 그런데 다만 이제 사진이 크게 2장이 실렸는데 한 장은 어디가 아픈 어린이인 것 같아요. 이제 헤어가 없고 우연히 축구장인가 어디선가 만났대요. 그래서 maybe 뭐 타이거 우즈의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해서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타이거 우즈가 본인에게 얘기를 하더래요. 강하라고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강하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어린이와 찍은 사진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 같은 장소인 것 같은데 잔디밭에서 강아지와 같이 타이거 우즈가 목발을 짚고 있어요. 그런 형태로 사진이 있는데 골프를 다시 치고 싶으세요? 당연히 물어봤죠. 골프 다이제스트에서. 그랬더니 타이거 우즈가 저는요 지금 날마다 일상적으로 루틴으로 신체 재활 활동을 하기도 바빠서요. 거기까지 생각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넘버 원의 목표가 지금은 걷는 겁니다. 목발 없이 나 혼자 한 발자국씩. 그래서 그것이 현재로서는 나의 목표입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는 거의 모든 분들이요. 전부는 아니고요. 타이거 우즈가 지금 제1의 인생의 목표로 하는 스스로 걷는 것 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강혜신이었습니다.